안녕하세요. 아, 오늘은 그 머신러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기초보다 더 입문에 가까운 내용이 될 거고요. 이 설명하는 저조차도 사실 머신러닝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확하게 알지 않으면 모르는 것만 못하다 그러는데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예, 불확실한 정보도 자기가 완전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면 그런 지식을 자꾸 자꾸 쌓아가다 보면 좀 더 이제 정확한 지식으로 다가가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그 설명을 하게 된 것은 음, 여러분들은 이제 전혀 이쪽에 대해서 어떤 실제 개발적인 경험이 없다면 제 설명을 들으면 조금은 그래도 대충 이런 거구나라는 정도의 느낌? 그 정도는 제가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지금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뭐 준비하지 않았어요. 즉흥적으로 한 거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네, 사실 이렇게 지금 얼굴을 이렇게 보이면서 어, 촬영하는 것도 이번이 좀 처음인데요. 사실 제가 이터러티브한 방식을 되게 좋아해요. 처음에는 막 엉망스럽게 이제 대충 하다가 조금 조금씩 나아지게 뭐 이렇게 준비해서 한꺼번에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초기 과정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요즘 상당히 그 머신러닝이라는 그것이 되게 화두죠. 여러 그 주요 테크놀로지로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뭐 최근에 뭐 저기 구글에서 알파고라는 이슈도 있었고요. 어, 근데 이제 어, 저는 제가 한 경험을 기반으로 간단하게 어떻게 흘러가는 거다 정도의 느낌만 전달해 드릴게요. 제가 전달해 드리는 지식을 그 어떤 내용을 그냥 하나의 어떤 레퍼런스 사례로만 기억해 주시고 어떤 학문적인 표준화된 어떤 정립된 어떤 그 이론으로서 받아들이지는 마세요.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다면 어느 정도 이렇게 도움이 될 거예요. 머신러닝이란 패턴 찾기예요. 제가 봤을 때. 예, 패턴을 찾는 겁니다. 어떻게 패턴을 찾느냐? 과거의 머신러닝이 아닌 방법들은 그 역시 AI의 범주에 들어가겠지만 패턴을 어떻게 찾았냐면요. 그 찾고자 하는 어떤 분야에 대한 도메인 그 정보가 꽤 있는 상태에서 그 패턴을 인위적으로 사람이죠. 인위적으로 그 패턴을 정의를 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제가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 사진 안에 사과가 있는지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일단 그 사과 안에 아니 사과란다. 그 사진 안에 사과의 특성을 갖는 어떤 특징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 특징들을 기존에는 하나하나 이렇게 사람이 정의를 했어요. 물론 정교하게 했겠죠. 뭐 예를 들어서 그 빨간색의 어떤 동그란 어떤 물질이 있는지를 찾아보겠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사과의 다른 특징들을 찾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은 빨간색을 어떻게 찾을까요? 당연히 RGB 값 갖고 찾겠죠. RGB 값은 어떻게 찾을까요? 여러분들이 아직 아직 개발 경험이 많지 않다고 가정하고 그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RGB 값 찾는 것만 보면 간단해요. 함수가 제공됩니다. API가 제공이 돼요. 보통은요. 그게 뭐, 아주 로레벨 단의 일종의 그, 뭐,
디바이스 드라이버 단에서 올려주는 어떤 그 시스템 콜 같은 그 로레벨 단에서의 어떤 그 함수를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 그 웬만한 그, 그 프레임워크에서는 뭐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나 뭐 자바 프레임워크 혹은 뭐 기타 등등의 프레임워크에서는 그 이미지 주어진 이미지를 기반으로 그 픽셀의 RGB 값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API가 제공돼요. 자, 그럼 빨간색을 찾았어요. 빨간색 값을 완전 빨간색만 찾으면 없겠죠. 어느 정도 그 빨간색하고 근접한 값들을 이렇게 찾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동그란 것도 찾아야겠죠. 동그란 거 어떻게 찾아요?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네, 원을 찾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고 그 수많은 이미지 프로세싱 관련된 그 전문가들이 관련 알고리즘들을 많이 개발해 놨습니다. 그런 거 적용해서 찾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그 보통 룰 베이스라고도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룰들을 다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의해 놓은 룰을 프로그램화해서 찾는 겁니다. 어, 또 되게 어렵죠. 이런 것들은. 그, 솔직히 말해서 그 어떤 이미지 프로세싱 관련해서 전문적인 기술이 있어야 되고, 수학적인 나리지도 상당히 깊어야 돼요. 그런데 이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그, 물론 뭐, 이것도 뭐, 저기, 몇십 년 전부터 나온 거긴 하지만, 그 하드웨어 스펙이 받쳐주질 않아가지고, 그간 각광을 못 받았어요. 그만큼 무식한 방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드웨어 스펙이 안 받아주어서 못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거꾸로 얘기하면 하드웨어에 많이 의존한다는 얘기예요. 무식하게 하드웨어 많이 돌린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CPU 연산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그렇게 CPU 연산을 많이 하느냐? 인데, 어, 여러분이 지금 제가 하는 말 들으면 다 이해한 거예요. 그 일어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그 사례 데이터들을 다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지금 현재 주어진 어떤 내 앞에 있는 어떤 그 데이터가 과거에 어떤 사례하고 매칭 되는지를 다 이렇게 비교해 보는 겁니다. 얼마나 무식한 방법이에요. 일종 이런 거예요. 제가 그, 그, 어, 제가 예를 들면 이런 방법이죠. 제가 어떤 사과를 찾고 싶어요. 제가 사진을 보고 이건 사과야 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까요? 저희가 사과는 동그랗고 뭐 빨갛고 뭐 위에 꼭지가 달렸고 뭐 그렇게 해서 찾나요, 저희가? 물론 그렇게 찾기도 하겠죠. 그러나 보통 사람의 두뇌는 본능적으로 기존에 봤던 사과하고 얼마만큼 닮았는지를 보고 찾는 거예요. 그럼 저희가 기존의 사과를 얼마큼 봤어요? 수백 개, 수천 개는 봤죠. 예. 그거랑 싹 비교하는 겁니다. 저희 머리도 상당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단시간에 그걸 싹 비교하니까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러한 방법이 하드웨어 스펙이 안 받쳐져서 그, 안 되다가 이 하드웨어 사양이 급속하게 발전되고 또 그것과 더불어 병렬 프로세싱이라는 것이 이제는 획기적으로 이제 그 실용화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연산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 거죠. 자, 그러면 좀 더 테크니컬하게 들어가 볼까요? 머신러닝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학습을 하는 단계고요.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제 패턴 매칭을 해서 그게 뭔지를 알아내는 단계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학습의 단계는 방금 제가 예를 들은 그 사과를 보는 거예요. 이전에 이건 사과야, 이것도 사과야, 이것도 사과야. 수천 개의 사과들을 제가 보는 게 학습이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느냐? 그
이거를 이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음, 학습을 하는 단계는 그 여러 개의 사과들을 수천 개, 수만 개를 프로그램에 싹 집어넣습니다. 작은 그 프로그램은 뭘 할까요? 그 프로그램은 그 사과 수천 개, 수만 개를 가지고 어떤 그 패턴을 찾아야 돼요. 공통된 커먼한 패턴을. 저희 머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도 사과를 수천 개, 수만 개 오면서 얘도 사과고, 얘도 사과고, 얘도 사과고 하면서 본능적으로 그리고 저희 두뇌가 알아서 이 패턴을 찾습니다. 사과의 패턴을. 대충 보니까 빨간색이네? 대충 보니까 동그랗네? 그런 걸 찾아요. 그러면 자, 프로그램은 어떻게 그걸 찾을까요? 그, 이제, 어떻게 찾냐면요. 그, 되게 무식한 방법이에요. 예. 여러분, 방정식 아시죠? 함수 아시죠? 함수. 2차원 함수, 3차원 함수, 4차원 함수 이런 거 아시죠? 2차원 함수는 변수가 두 개죠. x, y. 예. 예를 들어서 2x 플러스 1은 y. 그럼 직선이죠. 2차원 함수입니다. 그 경우에 우리가 x 값에 어떤 값을 집어넣으면 y가 뭔지 나오게 되죠. 자, 이 함수를 만드는 거예요. 저희 결국은 학습이라는 거는 함수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제 EX 플러스 1은 Y처럼 이렇게 단순한 어떤 함수가 아니고요. 뭐 100차원, 만차원, 혹은 뭐 몇십만 차원 이상의 함수를 만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상하를 찾는 건 쉽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음,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함수들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함수의 차원을 규정을 해요. 대충 내가 한 100만 차원. 그래. 뭐 너무 크게 잡았나요? 어쨌든 100만 차원이라고 해요. 100만 차원을 잡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AX1, AX2, AX3, AX1, 그다음에 A1, X1, 그리고 A2, X2, A3, X3, 그리고 A4, X4 쭉 가다가 A 100만, X 100만은 Y 이런 방정식이 나타나겠죠? 정의를 하겠죠? 예. 자,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 저희가 그 그러면은 지금 A1, A1, A2, A3, A4 이런 것들은 지금 개수입니다. 개수요. 개수라고 하죠. 이거 AX 플러스 B는 Y 할 때 A 개수라고 하나요? 어쨌든 뭐 틀렸으면은 예, 좀 정정을 나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X는 이제 입력 변수고요. X1, X2, 100만, X 100만은 입력 변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 개수들을 다 찾아야 되잖아요. 지금. 아, 이거 어떻게 찾죠? 예. X1, X2, X 100만이 각각의 그 특징 데이터 값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 특징 데이터 값이에요. 그러면 특징은 또 뭐냐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뭐 빨갛고 뭐 동그랗고 그런 게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좀 약간 분석된 특징이죠. 근데 요즘 머신러닝은 그냥 그 RGB 값을 그대로 넣어버려요. 그냥 그 이미지를 분석할 때요. 그러니까 X1은 그냥 첫 번째 픽셀이고 첫 번째 픽셀의 RGB, X2는 두 번째 픽셀의 RGB, X3는 세 번째 픽셀의 RGB, 색깔, 컬러 그렇게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픽셀 한 100만 개를
넣어버리는 겁니다. 이미지가 이제 저 사과 이미지가 수천 개, 수만 개 되니까 저희가 이제 넣을 수 있는 데이터도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넣어서 A1, A2, A3 그리고 A100만의 개수를 찾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만 개의 데이터가 없어요. 그리고 100만 개의 데이터가 있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A1, A2부터 A100만까지의 값을 다 찾는 거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맞게끔 찾는 거는 이 현실 세계에서는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부족할 수도 있고요. 데이터가 충분히 많다고 할지라도 그게 딱 우리 고등학교 수학 문제 풀듯이 딱 답이 하나로만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학교 때 선형대수라는 걸 공부하는 겁니다. 대충 그래도 가장 근접한 개수를 찾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여기서 선형대수를 설명을 하기도 그렇고 저도 뭐 선형대수 잘 모르고 사실 그래서 그렇다고 머신러닝이 선형대수 갖고 찾느냐 그러면 선형대수 식 갖고 그렇지도 않아요. 어떻게 찾느냐? 예, 아까 얘기했죠. 하드웨어의 성능이 상당히 고도화되면서 그냥 A1, A2, A3부터 A100만까지 랜덤하게 값을 무조건 때려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것이 가장 그래도 근접하게 적당한지를 찾는 겁니다. 쉽죠? 근데 그냥 물론 제 생각에는 하드웨어가 진짜 발달했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직 그래도 뭐 계속 발전을 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알고리즘적으로. 그래서 뭐 여러 아까 말씀드린 어떤 선형대수적인 어떤 수학적 개념이 들어가서 알고리즘화돼서 적용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뭐 저기 네, 알고리즘들이 들어가 있는데 알고리즘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사실 많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을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거든요. 분류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어,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게 뭐 SVM 이라든지 어, 서포트 벡터 머신이라고 하죠. 어, 그리고 뉴럴 네트워크 같은 것들이 다 이제 그런 어떤 이런 클래시피케이션 작업들을 해주는 하나의 모델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더 말씀드리면 그냥 하드웨어적으로 무식하게 다 찾아도 되는데 A1, A2부터 A100만까지 이것저것 다 넣으면서 찾아도 되는데 현재의 하드웨어 성능이 아직은 그래도 그렇게 했다가는 현재 하드웨어 성능으로도 많이 이제 시간이 걸리고 일이 안 끝날 수 있으니까 이런 어떤 수학적인 알고리즘들이 적용된 러닝 모델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겁니다. 네, 뭐, 예.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이 되면요, 이제 간단해요. 저희가 이제 만든 수식 함수에다가 이제 그 주어진 데이터의 어떤 특징들이나 혹은 특징이 없고 그냥 RGB 값만 있을 때는 RGB 값들을 x1, x2부터 x100만까지 넣어버리게 되면 y가 뭔가 나오겠죠. 네. y가 뭐 4가라고 나오진 않겠죠. y가 뭐 1, 2, 3 뭐라고 나오겠죠. 그럼 이제 그거에 따라서 1, 2, 3이 어떤 특정 물체를 가리키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뭐 2가 4가다 그러면 이제 4가를 넣으면 2 값이 나오겠죠. 뭐 2나 2.1, 뭐 2.001 그렇게 비슷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매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여러분이 프로그램도 만들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1부터 A100만까지 랜덤하게 넣으면 되는데 문제는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면 하드웨어가 성능이 뒷받침되지 못해서 답이 안 나오겠죠. 되게 기초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여기서 이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게. 감사합니다.